아, 아. 안녕하세요. 강원무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3경기 준비했고요. 갈 길이 멀죠. 빠르게 가볼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분데스리가 좀 위험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프라이부르크 말고는 정배 쪽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경기들이 많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 이거 먼저 가죠. 레스터는 4승 2무 3패, 홈에서 2승 1무 1패로 9위. 아스날도 비슷합니다. 딱 붙어있어요 둘이. 1승 1무 2패 10위.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많이 없는 모습이에요. 최근 레스터 홈 기준에서는 3승 2패고, 결장전 한번 보죠. 레스터 시티 수비 쪽에 포파나, 저스틴 여전히 아웃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 역시 아웃. 요즘 마탱이 간 알브라이튼 필요 없어요. 결장 이렇게 결장이고, 제이미 바디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저스틴이랑 은디디도 훈련에 뭐 복귀한 것 같은데 아직 출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아스날 쪽 한번 보면은 그라니트 자카, 티어니, 웨데고르, 마리, 열장, 수비 쪽에 이제 홀딩, 벤 화이트가 불투명인데, 이 경기 라인업 무조건 봐야 돼요. 라인업을 보지 않고는 배팅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 레스터가 아스날을 상대로 다시 한번 투톱이랑 쓰리백,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레스터가 뽀백을 쓰다가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고, 그거를 다시 쓸 것이냐, 아니면 다시 수비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뽀백을 쓰면서 역습 위주로 갈 거냐라는 게 포인트고, 아스날이 벤 화이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레스터는 제공권보다는 발밑으로 승부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바디나 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중볼로 뒷공간 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공권이 뭐 아예 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을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스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중앙 수비는 베나이트가 주로 담당합니다. 공중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갈량이스 쪽에서 많이 처리해주고 있긴 하지만, 베나이트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파블로 마리까지 결장인 상황에서 홀딩도 지금 어쨌든 불투명에 떠 있어요. 만약에 같이 빠지고 말이 결장이면은 체인버스가 나온다. 체인버스는 뭐다? 제공권에는 괜찮아요. 제공권은 괜찮은데 발밑이 안 좋은 수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싱이나 이런 것도 불안하고, 상대의 드리블 돌파에도 쉽게 허용하는 모습. 그렇게 되면 아스날 수비 쪽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봐야 돼요. 라인업을 봐야 되는 경기고, 일단 제가 이거는 라인업 뜨고 아무리 못해도 이게 8시 반 경기죠. 8시, 7시 한 50분? 40분? 그 정도쯤에는 제가 이 영상 댓글로 이 경기 결과를 제가 예측하는 확정된 결과를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초안이에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2.5 기준 오버 봅니다. 레스터가 어쨌든 간 수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스날이 라카제트를 기용하면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누구야? 스미스 로우, 그리고 킵해줄 수 있는 라카제트가 전방에 생기면서, 원래 라카제트가 없어서 전방에서 킵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 볼을 가지고 있을 선수가 없었는데, 라카제트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지난 아스톤빌라전에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레스터도 최근에 투톱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라인업을 봐야 되긴 하지만 오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따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레알 승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엘체는 홈에서 지금까지 패배가 없어요. 1승 3무로 14위, 패배가 없고, 레알은 원정에서 괜찮죠. 오히려 홈에서 좀 별로인 모습이고, 원정에서는 뭐 더 괜찮은 모습인데,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 수비에 고전했고, 공격 자체는 충분히 득점할 만했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 결정력이 좀 아쉬웠죠. 0대0 무를 캤고, 엘체는 풀전력이고, 레알은 뭐 베일, 발베르데, 이스코, 뭐 약간 미드필더, 뭐 사이드, 뭐 이쪽에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 무득점을 했다고 하나, 제가 경기 봤을 때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폼은 좋아 보였고, 홈에서 그거 터졌다고 이거 다른 쪽으로 볼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핸디랑 언어본 쉽지 않다. 레알이 지난 경기 무득점으로 비겼고, 레알이 이번 시즌 들어서 진짜 좀, 뭐 챔스에서 어디야 셰리프한테 졌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한 번씩 그냥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경기 오사스나전도
결정력에서 아쉬웠고, 오늘도 약간 저는 일반승을 해줄 거라고 보지만 핸디캡 쪽으로는 좀 건들기 쉽지 않다. 똥줄 1대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바로 학살 모드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부분은. 아르메니 대 마인츠. 아르메니가 5무 4패, 홈에서 3무 2패. 지난 바로 컵 대회에서 얘네 두 팀이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로 맞대결이 있었죠. 4승 1무 4패, 1승 3패, 7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규 시간까지 무승부를 기록했고 연장전 끝에 마인츠가 3대1로 이겼었는데 홈에서. 어쨌든 간에 원정과 홈에서 극과 극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고,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아르메니 빌레펠트인데, 지난 경기도 제가 FA컵 매치 이거 말씀드렸죠. 똥배 가지 말라고. 이 경기도 마인츠 쪽 저는 가는 거는 분명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주중 경기에서 두 팀 다 연장전을 치렀고 1.5군 느낌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연장을 갖고 체력적으로 분명히 약간이라도 뭐 문제가 있을 거다. 저는 이거 2.5 기준 언더를 보는 게 많다고 봅니다. 물론 양팀 다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닌데, 마인츠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아르메니는 그냥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홈에서 더 득점력이 경기당 0.5골도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서로 득점하기 쉽지 않고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언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벌리 대 브렌트포트. 이거 왜 벌리가 정배 받았냐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벌리가 정배 받을만 합니다. 높은 정배. 그러니까 막 어쨌든 벌리도 이번 시즌 승이 없어요. 2무 2패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브렌트포트는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번리가 왜 정배받았냐면 결장자를 보면 돼요. 번리는 로테이션 자원 부상이 있지만 그냥 사실상 풀스쿼드라고 보면 됩니다. 풀스쿼드로 보면 되고, 브렌트포트는 이제 최전방에 이반 토니의 짝꿍인 은베우모 부상이고요. 로테이션 미드필더인 바프티스테 결장.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위사 아웃이고요. 주전 미드필더 자넬트 아웃이고요. 주전 수비 핀록 아웃이고요. 주전 키퍼 데이비드 라야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쿼드가 두꺼울 수가 없잖아요. 이번 시즌 잘하고 있긴 한데 2부에서 바로 올라온 팀이 스쿼드적으로 뎁스가 두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뭐 사실 이거보다 많은 팀들도 많고 한데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 이 정도 부상이 있다? 분명히 전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브렌트포트의 축구가 뭐냐? 많이 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 리즈가 무너졌던 중반 이후로 좀 리즈가 가라앉았잖아요.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벌리는 직접 사우햄튼전 고전하긴 했어요. 사실 그 경기 질만 했는데 어쨌든 뭐 운도 좀 따랐고, 득점면에서 운도 좀 따랐고 해서 무승부를 캐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벌리가 앞으로 일정이 썩 좋지 않아요. 다음 경기 첼시 원정. 한번 적어드릴까? 벌리가 다음 경기 첼시 원정,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 요즘 잘해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 다음 토트넘, 그 다음 울버 원정. 오늘 못 이기면은 이거 거의 매치업 딱 놓고 보면은 12월까지 못 이긴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리는 지금 딱, 벌리가 그리고 초반에 부상자가 많았어요. 지금 딱 제전력이 갖춰진 거거든요. 얘네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번리가 또 실전 가능성, 브렌트포트가 그래도 공격이 안 되는 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해요. 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번리가 실전 가능성 열어둔다면은 번리가 제가 볼 때 한 골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 보이고요. 오바 쪽도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번리가 질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번리 햄무랑 무승부 같이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이지 않나. 그리고 2.6조 오바, 다 그렇게 막 요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오바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1대1 무관화도 전혀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오바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 게 나아 보입니다. 번리가 여기서 풀스쿼드로 브렌트포트한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어쨌든 브렌트포트인데 번리가 여기서 갑자기 마인승?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저는 그래도 무승부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사실 무승부는 뭐 브렌트포트 프렘 봐도 되는데, 브렌트 승이 제가 볼 때는 벌리 승보다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어쨌든 뭐 풀 잘하고 있죠. 브라이튼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두 팀 다 아직까지 각각 홈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6승 최근에 몇 년 동안 6승 1무 1패고 리버풀 홈 기준 3승 1패.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이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무 1패. 브라이튼의 그레임 포터 감독이 지난 시즌 리버풀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브라이턴이 사실 근데 지난 맨시티전에는 미친 척을 하고 맞불을 놨어요. 맨시티 상대로 그냥 거의 미친 거죠. 맨시티 상대로 맞불을 놓은 거는. 그래서 4대1로 대패했는데 이번 경기를 만약에 수비적으로 가겠죠. 4대1로 대패했는데 그냥 완전 학살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원정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난 경기 맨시티전처럼 맞불을 놓기보다는 지난 시즌에 있었던 두 경기 한 번도 안 쳤잖아요. 그런 좋은 기록을 살려서 다시 한번 수비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포터 감독이 리버풀 상대로 상당히 강했고 지난 시즌에 리버풀도 어쨌든 일정이 빡세고 주중에 AT 마드리드 물론 홈 경기긴 하지만 챔스 경기가 있고 크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 승리만 챙기면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나오는 브라이튼 상대로 고전하면서 계속 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뒤쪽으로 좀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부상자도 많습니다. 파비뉴, 티아고, 케이타 못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불투명에 떠있고 밀러, 엘리엇 이런 선수들의 부상, 미드필더진의 부상이 심하다는 거 봤을 때 굳이 강한 압박을 펼치는 브라이튼 상대로 계속 부딪힐 필요는 없다. 리버풀도 그러니까 저도 리버풀이 이긴다고 보는데 막 학살할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리드를 하고 있다면 시간을 보내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봐서 3점 기준 언더 괜찮아 보이고요. 리버풀 승도 보긴 봅니다. 넘어갈게요. 와포드 대 사우스햄튼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매치업인데 제가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흥미롭게 보는 매치업이에요.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모습. 지난 경기 와포드는 에버튼을 대파했죠. 진짜 라니에리 감독 오고 나서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어쨌든 사우스햄튼은 버리랑 홈에서 비겼어요.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죠.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운도 좀 안 따라줬고 득점 찬스도 많이 놓치면서 무승부를 했는데 어쨌든 결정적 쪽을 보면은 와포드는 에테보나, 시에레타, 카바셀레, 페메니아 대체로 수비 쪽 자원들과 미드필더 자원 쪽에 이제 결장이 있고 데니로즈도 불투명 그리고 최전방에 보나벤처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포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선수 그리고 주전 수비수 3명과 이제 로테이션급 미드필더가 결장을 하는데 사우스햄튼은 간만에 풀스쿼드예요. 제가 사우스햄튼 경기 분석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워드 프라우스 사우스햄튼이 한창 올려고 할 때 첼시전 퇴장으로 3경기를 못 뛰었어요. 다이렉트 퇴장이라 미드 쪽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계속 못 뛰었고 최근에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복귀했거든요. 애중간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공격수 암스트롱이냐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 사우스햄튼 암스트롱이 2명입니다. 어쨌든 이 둘을 저는 사우스햄튼에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좀 핵심의 자원이라고 봤는데 드디어 같이 뛸 수 있어요. 드디어. 더군다나 워드 프라우스는 부상도 아니고 퇴장으로 3경기 결정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쌩쌩한 상태고 암스트롱도 잘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상자들도 없다라고 봤을 때 이거 와포드 프렘 보기에는 저는 엄청나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지금 라인업으로만 따지면은 아까 와포드 결장자 보셨죠? 사우스햄튼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사우스햄튼의 올 시즌의 문제는 이겨야 될 경기에서 못 이긴다. 지난 시즌 브라이튼이 하는 꼴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엄청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경기 보면 엄청 재밌어요. 와, 왜 이렇게 잘해? 보면서 하다가 스코어 보면은 결국 무승부나? 결국 져 있어요. 그렇게 잘해놓고 올 시즌 그런 경기를 사우스햄튼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사우스햄튼 일반 승만 보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경기력 면에서는 사우스햄튼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까봐야 알겠지만 경기를 보면은 사우스햄튼이 이길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특히나 풀스쿼드라는 점에서 워포드 쪽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봐서 사우스햄튼 승 마인까지도 봅니다. 마인까지도 보는데 말씀드렸죠. 이겨야 될 팀이 계속 못 이긴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라리가에? 비아레알 계속 못 이기잖아요. 믿고 계속 근데 경기력을 믿고 가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또 못 이기고 이번엔 카디스한테 비겼잖아요. 이런 팀들을 그냥 막상 승 찍기에는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 기준 오바가 더 좋아 보인다.
결국 사우스햄튼이 이길 거면은 2대1 이상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퍼드도 한 골 정도는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2대1을 맞춘 상태에서 추가로 득점이 안 나오냐, 와퍼드 쪽에 추가 득점이 있느냐, 아니면 뭐 사우스햄튼이 더 넣고 확살을 하느냐, 뭐 그런 사이즈로 갈 거기 때문에 승 쪽보다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근데 분석상으로는 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드디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못 이기다가 풀스쿼드 딱 나온 타이밍이기도 하고. 어쨌든 보고 넘어가고, 세비야 대 오사수나. 오사수나 수비 진득하게 하더라고요, 레알 좀 보니까. 어쨌든 간에 6전 3무 1패, 아직까지 패배가 홈에서 없습니다. 전승 세비하고. 오사수나도 최근에 저 얘네 진득진득해요. 원정에서 무패예요 아직까지. 말도 안, 홈에서는 안 좋은데, 홈에서는 1승 2, 몇 패야? 1승 3무 2패로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이상하게 이래요. 그냥 언더보고 넘어갈게요. 얘네 경기는 앞으로 웬만하면 좀 패스하려고 합니다. 짜증나서 못 가겠어, 오사수나는. 제가 좀 잘 못 맞추기도 하고 얘네 경기를. 어쨌든 언더보고 넘어가는데, 세비야가 3일 뒤에 챔스 있거든요. 근데 챔스 현재, 세비야가 현재 세비야가 속한 챔스 조가 엄청 꿀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 세비야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무승부 3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근데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 세비야가. 다음 경기 이긴다면은. 어쨌든 그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비야는. 오늘 경기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한 골 싸움으로 결국 세비야가 잘하는 거죠. 항상 일정이 빡빡할 때 얘네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수비하다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다가 한 골 넣고 잠가버리고,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봤어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다. 근데 어쨌든 언더 쪽 봤고요. 토트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돌대가리 감독끼리의 대결이다 라고 보는데, 두 감독 다 잘려야 되고 잘릴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유 제가 말씀드렸죠. 리버풀 전에 리버풀 마인 한다고. 이런 경기 대참사 난다. 옛날에 뭐 아스날 뭐 8대 0이나 바르샤가 레알 5대 0으로 이길 때나, 아니면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 1로 깨질 때나, 뭐 그런 예시를 들면서 이거 맨유 그냥 올드 트래포드 대참사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인까지 쉽게 보면서. 어쨌든 간에 누누나 솔샤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안 좋다. 두 팀 다 일정도 빡세요. 각각 5일 뒤, 5일인가 4일인가 아무튼 간에 이 경기 치르고 며칠 뒤에 유럽 대항전 경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토트넘의 에버튼 원정. 이때쯤이면 칼버트 루인이 뛸 수 있을 에버튼이기 때문에 뭐 두쿠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맨유는 맨시티 만납니다. 어려운 일정인데, 어쨌든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쪽에는 브라이언 힐, 불투명이고요. 토트넘 맨유는 포그바 출전 정지, 바란이 불투명. 이 경기 개인적으로 진짜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언어바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맨유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경기는 토트넘 프렌 주면은 프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맨유가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다 한들, 바란이 복귀한다면은, 바란이 복귀하기 전까지 수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바란이 아웃되자마자 귀신같이 계속 수비에서 실수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란이 불투명해요. 하필 이게 아웃이면 아웃이고 나오면 나오는 건데, 불투명에 떠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다만 현재 맨유의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뛸만 하다고 보면은, 제가 볼 때 선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나온다고 봤을 때 두 팀 다 수비가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안 좋았던 수비보다는 당연히 나아질 테고, 토트넘은 그래도 조금씩 누누가 공격 축구하겠다고 토트넘 왔는데 수비만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공격은 전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바 찍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오히려 경기력 면에서는 토트넘이 직전 경기까지는 물론 웨스트햄전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사실 그 경기 뭐 승점을 얻었어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었다 라고 봤을 때, 뭔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토트넘에 더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둘 다 잘려야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홈 2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토트넘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매치다. 그래도 굳이 보면은 프랜승 보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손흥민 응원하는 게 낫잖아요. 어쨌든 3승 4무 4. 잘못 적었네. 어쨌든 잠시만요. 발렌시아가 홈에서 2승 1무 1패. 기록을 잘못 적어놨네.
그래서 2승 1무 1패. BRL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발렌시아는 이제 지난 9월 중순에 오사수나전 4대1로 이기고 아직까지 못 이기고 있어요. 감독이 그냥 돌대가리야 얘네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 마요르카전에 이강인의 활약과 퇴장에 힘입어서 북치고 장치고 혼자 다 했는데 이강인이 어쨌든 2대1로 비겼잖아요. 그 경기를 로테이션으로 돌렸어요. 지들이 뭐라고 9월달부터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 그 이결될 경기를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호구짓을 하더니 그 다음에 베티스 원정에 주전좀 내더니 4대1로 그냥 졌어요. 베티스 원정인데 애초에 그 경기를 승점을 얻을 바에는 마요르카 홈 경기에서 확실히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분수를 모른다. 잡아야 될 팀을 잡고 이제 어려운 경기를 좀 애매하게 내놔야 되는데 잡아야 될 팀을 약간 자만 때려가지고 로테이션 돌리고 어려운 경기에 주전들 내가지고 승점을 다 까먹고 있다. 돌대가리 감독이. 저는 그렇게 운영할 줄 전혀 예상 못했는데 라인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렌시아 그때 승 봤다가 마요르카 전에. 어쨌든 간에 이런 팀은 안 돼요. 제가 지난 경기도 베티스 승 오바를 이제 댓글로 남겨드렸는데 그 경기를 분석 사실 영상 끝에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분석 남겨드려 했다가 이제 깜빡하고 못 남겼는데 그때도 분석 똑같아요. 감독이 등신이라 반대 간다. BRL 승 봅니다. 어쨌든 간에 BRL도 올 시즌에 이겨야 될 경기에서 못 이기고 있다. 얘네는 좀 확실한 그게 있어요. 수비를 신경 쓰면은 공격이 안 되고요. 공격을 신경 쓰면은 수비가 안 돼요. 그래서 경기마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발렌시아가 최전방의 막시 고메즈 왼쪽 측면에 솔레를 최근 경기에서 잃었어요.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을 잃으면서 부상자 쪽에 추가됐고 그 밖에도 뭐 체리셰프나 뭐 수비 쪽에 코레이라 뭐 이런 선수들이 아웃이고 BRL은 이제 최전방에 모레노 정도 부상이 있는데 BRL이 자멸만 안 하면은 제가 볼 때 경기력면에서 충분히 BRL이 이길 경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멸해요 얘네는. 이상하게 카디스전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수비 안 하고 너무 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고요. 이 경기 오바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승은 어쨌든 리스크가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쳤을 때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번외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도르트문트 대 쾰른. 돌문쪽 부상자가 많습니다. 홀란드 못 나오고요. 수비 쪽에 다우드 못 나오고 하파엘 게레이로 부상당이 좀 오래됐죠. 니코 슐츠. 그러니까 주요 자원들이 수비 쪽에 부상자가 일단 많고 홀란드까지 못 나오는 상황에서 레이나까지 공격 자원, 사이드 자원인데 어린 미국 공격수죠. 어린 미국 공격수 못 나오고 쾰른 쪽에는 스크리 얘는 지금 저번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정정합니다. 수비 미드필더인 슈크리가 못 나오고 중앙 수비 쪽에 치오스 측면 자원인 뭐 플로리안 카니츠 이 정도 못 나오고 주전 3명 정도 부상이 있는데 이 경기를 지금 도르트문트가 똥배를 받고 있어요. 안 갑니다. 저는 애초에 이 경기를 막상 보잖아요. 경기를 보잖아요. 1.3 받을 만한 경기를 애초에 도르트문트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길 수는 있어도 경기를 보면은 많이 불안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도르트문트 거신 분들은 이거 쾰른 왜 이래? 도르트문트 왜 이래? 하면서 경기를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 쾰른 프렘 봅니다. 쾰른 프렘 보고 2.5 기준 오바는 여전히 뭐 양팀 다 득점력이 있는 팀이고 도르트문트 홈에서는 특히나 많이 먹히고 많이 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바를 봤는데 이 경기는 곡소리가 날 경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쾰른이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지난 경기 레버쿠젠도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후반전에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부상자들도 많고 분명히 고전하면서 쾰른이 돌문 수비를 카운터 칠 수 있다 라고 보이고 어쨌든 쾰른도 전력 누수 자원들을 봤을 때 분명히 수비 쪽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돌문이 홀란드가 없지만 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바도 괜찮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레버쿠젠 볼프스. 제가 오늘 분데스가 되게 쎄하고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레버쿠젠도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공격 쪽의 핵심 쉬크랑 디아비 부상 아웃이고요. 이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 해줄 만한 벨라라비나 뭐 알라리오 역시 부상. 물론 알라리오는 불투명해요. 그리고 미드 쪽에 뭐 아랑규즈나
밤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부상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 쪽에 슐라거, 수비 쪽에 오타비오나 전방에 이제 간판 공격수인 베고스트 못 나오고, 추가로 보르나우, 수비 쪽 자원들 보르나우나 은바부, 루시옹, 요새 세 선수가 불투명이고, 메으메디, 미드 쪽에 메으메디까지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불투명에 대부분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어요. 그 경기에 상당히 신경을 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실리적인 색깔이 저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볼프스가 드디어 좀 연패를 깰 만한, 이변을 내면서 연패를 깰 만한 팀을 만났다. 레버쿠젠이 분명 공격적으로 좋은데 공격수들이 많이 빠지고 거의 전멸했고, 볼프스 역시도 부상자가 많지만 레버쿠젠의 무뎌진 창을 좀 잘 버티고 기다리면은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나는 볼프스 쪽으로 본다 이 느낌보다는 레버쿠젠 승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 약간 다르잖아요. 이거 볼프스 프렌 이게 아니라 이거 레버쿠젠 승 터진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무승부 보고요, 볼프스 프렌 봅니다. 그리고 2.5 기준 언더, 개인적으로 1대1 무승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탈란타 대 라치오. 아탈란타는 진짜 수비 쪽이 문제예요. 항상 제가 요즘 아탈란타 분석 때마다 수비를 강조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데미랄과 수비 쪽에 톨로이가 복귀했어요. 근데 팔로미노가 출전 정지 먹었다. 톨로이가 어쨌든 간에 아까 누구야, 데미랄, 톨로이 복귀했다 말씀드렸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선발로 뛰긴 힘들어 보이고요. 데미랄이랑 로바토, 그리고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인가? 아무튼 그쪽 자원인 데론 이렇게 해가지고 3백을 구성할 걸로 보이고, 이건 오버찍고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 분명 누수자가 있는 상황에서 라치오가 최근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분명히 앞쪽에는 임모빌레랑 드리블이 좋은 펠리페 안데르송 이런 애들이 있고, 아탈란타가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려면은 이거를 오히려 수비 선수들이 안 좋다고 수비적으로 하잖아요. 못 이겨요. 얘네가 한 골 준다고 보고 공격진에서 3골 넣는다라는 마인드, 지난 삼프도리아전 마냥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얘네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수비 쪽에서 라인업 쪽으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던 라인업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출전 정지하고 데미랄을 볼게 하면서 또 바뀌었어요. 조직력이 가뜩이나 흔들렸다가 좀 이 라인업을 몇 번 쓰면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또 바뀌었다. 이게 또 불안해졌다. 수비는 어쨌든 간에 계속 맞춰보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처음 써보는 수비 라인을 가동하게 됐어요. 무실점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오바 찍고 부러지면은, 이거 오바 안 나오잖아요. 오바 안 나오면은 일단 더 열심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봅니다. 그리고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 지난 AC 밀란 원정에서 사실 토리노가 승점을 저는 얻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최전방에서의 세밀함이 토리노 쪽에서, 아직까지 벨로티가 복귀하긴 했지만 조금 확실한 자원은 아닌 걸로 보이고, 어쨌든 세밀함이 좀 조금 떨어지는 부분. 이 경기에는 토리노가 마인을 하면서 학살하기에는 아직까지 전방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다. 삼프는 라니에리 감독이 어쨌든 나가고 최근 경기력 자체가, 선수는 괜찮은데 경기력 자체가 불안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실점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수비가 좋은 토리노 상대로 이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프 프렌이나 삼프 프렌을 없는 배팅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렌 갈 바에 무승부 찍는다는 마인드고, 어쨌든 그래도 삼프도리아 쪽 긍정적인 지난 경기 출전 정지였던 수비 쪽에 베레진스키가 돌아오고요. 미드필드는 엑달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스고르 그리고 베레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이 아웃이고, 담스고르는 중요 자원이에요. 어쨌든 아웃이고, 토리노는 안사르디, 피아카, 베르디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결정하고 꽤 주요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만드라고라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누수가 분명히 있는 경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토리노가 공격 쪽보다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골 차가 되면은 더욱더 수비 쪽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골 차 승리가 좀 예상되는 경기고, 어쨌든 최전방에서의 창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부재로 무승부가 나올 만한 경기이기도 하다. 다만 산프가 최근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안정이 돼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산프 쪽 승은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러면서 요런 쪽으로 가는 게 나아 보이고, 언어바는 그냥 동전 던지기입니다. 무승부가 나오면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요. 토리노가 이기면은 2대1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기다, 언어바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여기까지 해외 축구 분석이 끝났고요. 오늘 또 NBA도 이제 딱 영상 찍고 올려야 되는데 갈 길이 머네요. 주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